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 통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속도를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한 비트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예제를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살펴보았고, 사운드, 즉 소리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가, 데이터 오브 사운드의 예제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1초에 몇 비트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가, 통신 속도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위는 비트 전송률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몇 비트를 보낼 수가 있는가. 간단한 문제로 100페이지짜리 책을 다운받고 싶습니다. 1초에 받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속도가 되어야 1초에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사람 목소리를 1초에 전송을 하려고 할 때 디지털로 보면 몇 비트를 만들어서 보내야 할까, 그리고 텔레비전은 1초에 몇 비트만큼의 영상 또는 음향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가, 또는 소리에 대한 단위 데시벨에 대한 예제, 그리고 몇 가지 사용하는 그 성능에 대한 지표, 즉 처리량이라든지 밴드위스 딜레이 프로덕트 또는 지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책 한 권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한 권의 책을 1초에 다운받고자 합니다. 그럴 때 얼마만큼의 속도가 되어야 1초에 100페이지짜리 책을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1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했을 때 100페이지짜리 책에서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에는 자, 몇 줄이 있을까요? 대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하기 나름인데 아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24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한 줄에 몇 개의 문자가 있을까요? 에 대한 이 가정입니다. 역시 몇 가지 가정할 수 있지만 보통 80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개의 문자는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인코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단순한 8비트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쭉 계산하면 전체 원하는 단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1536000 비트 per second입니다. 즉 1초에 153만 6천 개의 비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표현하면 1.536 메가 bps.가 바로 책 한 권, 즉 100페이지짜리 책을 1초에 다운받고자 할 때 계산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사람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표현할 때 얼마만큼의 이 속도가 되어야 사람 목소리를 디지털로 전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목소리는 몇 가지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 목소리 주파수, 즉 가청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4000헤르츠입니다. 4000헤르츠. 그러니까 4000헤르츠의 최대 2배만큼을 1초에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즉 8000개의 샘플을 만들어내고, 이게 샘플입니다. 샘플. 1초에 만들어내는 샘플입니다. 8000개의 샘플을 만들어내면 사람 목소리를 원래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샘플은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사운드 인코딩에 대한 문제입니다. 8비트, 16비트로 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8000개의 샘플을 1초에 만들어내고 한 개의 샘플은
비트를 만들어내면 이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목소리에 대한 디지털 속도입니다. 즉 64,000 비트 per 세컨드가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64kbps, 즉 사람 목소리를 디지털로 표현했을 때 전송하는 단위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64kbps입니다. 자, 이 숫자는 실제 전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CM 인코딩,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사람 목소리를 녹음을 했을 때 표현하는 인코딩이 64kbp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텔레비전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텔레비전은 1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보내서, 지금 몇 비트를 보내서 비디오와 이 음량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기본적인 이 영상 화면에 대한 문제만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디지털 텔레비전은 가정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라는 건 정지 화상을 여러 개를 전송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즉 1초에 30개의 정지 화상, 여기서는 프레임이라고 칩니다. 1초에 30개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개의 프레임은 어느 정도의 해상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면의 해상도입니다. 이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역시 여러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HD, Full HD, UHD.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HD 화면을 가정을 하면 1920, 1080, 즉 화면 하나에 가로, 세로만큼의 곱하기에 픽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1초에 30개의 정지 화상을 1920, 1080 해상도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 흑백이 아니고 컬러를 보내준다면 컬러를 표현하는 이 비트가 또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비트가 컬러 영상을 위한 비트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곱하기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대략 1.5 기가비트 per second입니다. 자, 1.5 기가비트 per second, 굉장히 큰 용량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는 무선 랜을 전송할 때 1기가bps 이상을 단위 시간에 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큰 데이터를 보낼 땐, 동영상을 보낼 땐 주로 압축을 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즉 압축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MPEG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동영상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 MPEG 소프트웨어, 코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리에 대한 단위로 몇 가지 신호 단위를, 세기를 얘기할 때 데시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표현, 즉 신호 세기 측정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신호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P1이라는 신호하고 예를 들어 P0라는 신호가 있을 때 두 개의 차이를 로그 값을 취해서 곱하기 10을 해서 표현하는 게 데시벨입니다. 자, 로그 단위라는 건 이 값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로그 10, 10데시벨입니다. 10로그 100, 20데시벨입니다. 10로그 1000, 30데시벨입니다. 단위 신호가 커지지만 로그 값을 취하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데시벨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치 10의 10분의 1 제곱, 즉 10의 10분의 1배입니다. 데시벨이 1이다라고 하는 건 신호로 보자면 1.26배 정도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시벨이 10 증가한다라는 건 신호가 10배씩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 10로그 10, 10로그 100, 10로그 1000, 데시벨은 10, 20, 30 이렇게 증가하지만 이 로그 안에 있는 값, 신호 크기는 10, 100, 1000 이렇게
10배씩 증가한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무선랜에 대한 신호 또는 LTE, 5G와 같은 이동통신의 신호 역시 데시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0002 dB per 제곱센티미터로 표현을 하고 이 기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리에 대한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dB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소리에 방금 얘기한 그 0.0002 dB per 제곱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배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숨소리 들리나요? 10dB 정도입니다. 나뭇잎, 도서관 30dB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곳이죠. 그 다음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40dB입니다. 약간 느낄 수 있는 소음입니다. 그 다음 대화 40에서 60 이 보통이고 사무실 50dB 그리고 에어컨 50에서 70 정도부터는 조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벨 정도가 70dB이죠. 그래서 60에서 70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이 시끄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이렇게 데시벨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데시벨을 신호, 즉 전력이라든지 무선 신호에 응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W를 암페어 볼티지를 곱한 전력을 기준으로 이 1mW, 1000분의 1W죠. 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걸 0dB이라고 간주합니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0dB 밀리미터는 1mW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3dB 밀리미터는 0.5mW, 마이너스 6dB 밀리는 0.25, 마이너스 10dB 밀리는 0.1mW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신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밀리와트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이 1000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데시벨로 표현하는 것은 무선 신호가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가 크게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무선 랜의 안테나가 보내거나 받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소비 전력이 있는데 그 전력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둡니다. 이것은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다른 곳이랑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합니다. 그래서 밀리와트를 표현하고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시벨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무선 랜에서는 데시벨, 밀리를 많이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를 또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예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1km에 0.3 데시벨만큼 신호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 dB만큼 신호가 손실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mW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5km 떨어진 곳의 신호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게 1km가 지나게 되면 신호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죠. 마이너스 0.3 dB입니다. 그렇다면 5km는 자 봅시다. 5km는 얼마만큼 신호가 감소되죠? 네, 5km가 지나게 되면 마이너스 1.5 dB만큼 신호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데시벨로 표현한 마이너스 0.15라는 게 로그입니다. 가 바로 마이너스 1.5 데시벨만큼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P1분의 P2는 가 되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0.71 정도의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P2는 대략 0.7 곱하기
즉 5km가 되면 원래 신호의 0.7배, 즉 원래 신호가 얼마였죠? 2mW였습니다. 그렇다면 1.4 mW가 5km가 떨어진 곳에서 측정되는 신호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호의 세기를 이용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무선랜을 쓰게 되면 AP, 즉 06에 가깝게 있게 되면 신호가 아주 세게 잡히고 그래서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06에서 약간 떨어진, 즉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감소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거리에 따른 신호 감소 말고도 여러가지 신호, 즉 유선이든 무선이든 신호는 굉장히 왜곡이라든지 잡음 또는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해서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고, 이 오류를 탐지하고 복구하는 게 통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또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역폭이 주어지고, 즉 보낼 수 있는 만큼의 이 아날로그 헤르츠로 표현되는 대역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호를 0, 1과 같은 표현을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단위로 신호 레벨이 L이라고 주어진다면 아날로그 대역폭에서 신호 레벨을 우리가 로그로 2로 단위로 표현했을 때 비트 전송률을 2 곱하기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의 L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Hz에서 이 비트 0 또는 1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3000 곱하기 로그 2의 2를 하게 되면 6000 bit per second가 되죠. 자, 그래서 6kbps를 3000Hz에서 바이너리로 보내게 되면 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그 신호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약화되고 신호는 항상 그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신호대 잡음비에 따라서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잡음이 많게 되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의 1 더하기 신호대 잡음비만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그 공식은 신호대 잡음비라는 게 없이 신호가 모두 다 전송이 된다는 가정이고, 아래는 잡음에 의해서 신호가 감소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신호대 잡음비가 있을 땐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의 1 더하기 SNR이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더넷 같은 곳에서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디지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Mbps 대역폭,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더넷 또는 무선랜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와이어샤크로 캡처해 봤을 때 그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한 개가 10,000비트입니다. 그 10,000비트를 보내는데 그 프레임을 1분에 12,000개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10,000개의 프레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죠. 10,000비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레임 한 개에 이때 프레임을 12,000개를 보냅니다. (1분입니다) 그래서 1분에 12,000개를 보내니까 나누기 60을 해야 되겠죠. 60초로, 즉 초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는 2 megabit per second가 전송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컴퓨터는 지금 1초에 2 megabit per second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10Mbps라는 대역폭, 즉 이 10Mbps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길입니다. 길. 차선이 4차선 또는 8차선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한 차선일 수 있겠죠. 여기서처럼 10Mbps 대역폭이 있지만 전송하는 건 2Mbps입니다. 그럼 나머지 8Mbps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처리율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내는 단위는 2Mbps지만 실제 10Mbps에서 2Mbps밖에 못 보내기 때문에 0.2만큼의 처리율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낮은 처리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송 링크를 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5초 지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이 거리가 멀어서 한 비트를 보내게 되면 시작과 도착 사이가 5초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보내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 사이가 5초 걸린다라는 뜻이죠. 5초. 자, 이때 5초를 이용을 하고 있을 때 1bit per second의 링크입니다. 자, 이 용량은 1bit per second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초에 한 비트만큼만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1초 시간입니다. 시간 한 비트를 보냅니다. 한 비트 2초가 될 때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비트는 여기 있겠죠. 1번 비트 2번 비트가 여기 있습니다. 역시 한 비트짜리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세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첫 번째 비트, 네 번째 시간에서는 새로운 한 비트,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비트, 5초가 될 때 하나의 비트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는 바로 5개의 비트가 이 파이프에 있습니다. 즉 5초가 될 때 수신자가 드디어 첫 번째 비트를 수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링크가 주어져 있을 때 지연 시간과 이 대역폭 두 가지를 곱을 하면, 즉 5초 곱하기 1 bps, 자, 단위가 초 나누기 하면 5비트가 됩니다. 5비트. 자, 이 5비트가 바로 밴드위스 딜레이 곱입니다. 이만큼의 용량을 송신자가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링크의 대역폭이 굉장히 크고 지연 시간이 굉장히 길면 송신자는 이 파이프의 수신자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5개의 비트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하게 되면 한꺼번에 얼마만큼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단위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버퍼링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퍼링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이 데이터를 수신을 받고 난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 수신되는 데이터를 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그 현상이 바로 버퍼링이고, 그걸 공식적인 용어로는 지터라고 봅니다. 지터는 처음 패킷이 20ms만큼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패킷은 45ms, 세 번째는 40ms, 즉 패킷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터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시간 차이가 계속 바뀌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터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성능이 좋은 상태가 되지만, 지터가 굉장히 크다, 즉 패킷 사이의 도착 시간 간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생할 때 버퍼를 굉장히 크게 잡아야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큰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링크의 이 대역폭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몇 가지 단위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